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장입니다. 오늘은 정말 굵직한 이슈들이 정말 많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오늘 새벽 3시에 공개된 베이지북부터 그리고 영란은행의 금리 동결 소식, 거기에 ECB 통화정책회의까지 미국 쪽에서는 지표도 많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와 그 밖에 다양한 이슈들, 앞서서는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이 고위급으로 좀 확대가 되면서 조금은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슈 속에서 해외 선물 전략 궁금해하실 텐데요. 오늘도 신세계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 탄탄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서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방송을 통해서 제공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목요일장의 문을 열었고요. 함께해 주실 출연진 분들 만나볼게요. 먼저 박나경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나경입니다. 네, 뉴욕 증시 오늘 상승 출발했다는 소식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미중 무역 회담 재개 소식과 또 오늘은 기술주, 특히 애플에 1% 넘는 이런 반등이 있으면서 이 상승에 또 탄력을 부여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오늘 사실 기술주와 반도체주에 대한 하락 소식 계속해서 말씀드렸고, 또 중국 증시도 그동안은 좀 하락세 면치 못했다는 소식 전달드렸는데, 오늘은 중국과 홍콩 증시도 역시 상승 마감했다는 소식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외에도 오늘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지표들과 비롯해서 이슈별로 이제 소식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오늘은 정말 많은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 포인트가 될 만한 부분 저희가 또 발빠르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죠.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할 마스터 만나볼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할 마스터를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은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절제 마스터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말씀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절제 마스터 김민주입니다. 오늘 목요일인데요. 오늘 아무래도 어제 그 미증시에 관한 급 하락과 또 급상승의 제동이 좀 있었고요. 크루드 오일에 관해서도 역시나 상승분을 모두 내주는 움직임, 또 22회와 영란은행의 결과까지 앞으로 달러 또 통화상품에 관한 흐름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어제장이어서 오늘장도 함께 하니까 어제장이 이 복귀도 함께 이어지는 것 같아서 시청자분들이 상당한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서울경제를 시청하신 시청자분들이라면 어제 또 그제 이렇게 이틀 동안에 아무래도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각국의 통화정책 회의가 좀 있으면서 기준금리에 대한 부분도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고 저희가 또 시세를 좀 확인해 볼 텐데요. 자, 일단 달러화에 대한 부분이 어제장에 95라인이 좀 무너진 상황이었는데 달러 가치가 나프타와 그리고 중국의 무역 긴장감 속에서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강달러 기조가 워낙 좀 굳건했기 때문에 고점에서 움직였었던 달러 인덱스가 현재 구간에서는 계속적으로 약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달러는 94.49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은요. ECB 쪽에서도 이번에 금리 동결이 됐습니다. 자, 유로존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에 대한 부분은 좀 하향 조정한 상황이고요. 이전에 채권 매입에 대해서 좀 계획 발표를 했었는데 이달 말까지 양적 완화 QE를
빨리 좀 종료하겠다라는 기존 계획 계속해서 좀 연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시작에 대한 좀 자신감도 있어 보이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유로 9월물은 드라기 총재의 22일 이후 발언에 좀 영향을 받으면서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거기에 조금 더 구체적인 드라기 총재의 발언을 말씀을 드리면요. 지표가 광범위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 목표를 수렴을 계속적으로 지속을 하고 있다. 역시나 유로존 쪽에서도 인플레이션은 2%의 목표치를 좀 보고 있고요. 자산 매입 종료 후에도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괜찮을 것이다라는 그런 자신감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융커에 대한 발언도 있는데요. 달러 지배체제를 넘어야 한다. 일단 기축통화인 달러, 지준통화인 지금 현재 달러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배체제를 좀 넘어서야 된다라는 발언과 함께 유로화가 국제적 통용이 더욱더 확대가 돼야 한다라는 그런 주장까지 발언을 이어간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11시 5분 지나가면서 오늘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지 35분이 지나간 시각인데요. 먼저 다시 한번 현재 시장 흐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먼저 지수의 흐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P와 나스닥 그리고 3대 지수에 대한 부분은 상승으로 출발한 상황입니다. 먼저 S&P 500 지수는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2,995.25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보시죠. 네, 나스닥도 역시나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7,552.25포인트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유로FX도 함께 보시죠. 자, 유로FX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드라기 총재 이후, 발언 이후에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1.16달러대를 다시, 회복이 됐고요. 지금 유로FX는 1.16890달러까지 후반대 라인까지 상승하면서 0.52%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골드 같은 경우엔 1,200달러, 어제장에 간신히 이제 올라왔는데 어제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줬네요. 0.66% 상승하면서 초반대 라인의 지지가 됩니다. 1,214달러 선인 0.19%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어제 원유 재고 발표가 있었던 크루드오일, 어제 변동성이 꽤 컸습니다. 어제장에 고점을 보시면 71.26달러, 어제 절자 마스터님이 71달러까지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초반 라인까지도 터치를 했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이 이내 가격대가 또 다시 오늘 장을 눌리면서 70달러가 이탈이 됩니다. 69.62달러 선인 0.97%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어제 원유 재고 발표가 API 쪽과 그리고 EI 쪽 모두 재고가 상당한 감소를 보여준 상황 속에서 상승으로 가격대가 위쪽으로 올라갔습니다만 하루 만에 또 가격대가 완전히 또 70달러가 이탈이 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ECB 그리고 영국 쪽 그리고 미국과 중국 정말 각국에서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자, 박나연 캐스터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 소식 전달을 해 주실까요? 네, 이미 지금 이제 언급을 드렸지만 일단 이제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 동결 기조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또 연말까지 양적 완화 프로그램을 종료하겠다라는 의지를 재확인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내년 여름까지 금리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이런 기존 방침도 재차 확인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한 달 이제 300억 유로 규모로 시행하는 자산 매입을 이달 말에 종료를 하고 또 10월부터 12월까지는 150억 유로로 규모를 줄여서 12월까지 진행을 하고 종료할 계획이다라고 다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영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75%로 동결을 하면서 미중 무역 긴장에 대한 위협을 다시 한번 좀 경고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미국 연준은요, 미국 경제가 완만한 확장을 지속했다라고 밝혔다라고 외신 쪽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12개 지역 중에서 3개 지역에서는 성장이 다소 좀 약했던 것으로 조사가 됐고, 노동력 부족과 또 관세 등의 이런 무역 정책에 대한 기업들의 부담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연준 베이지북에 따르면 상품과 서비스 가격 일부 감소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연준이 담당하는 12개 지역 중에서 다수 지역에서 완만한 경기 성장이 보고가 됐다고 합니다. 고용 관련해서는 대부분 이제 완만한 성장을 보고했고 댈러스는 강한 고용 증가를 좀 보고를 했습니다. 또 대부분 지역에서 광범위한 노동력의 부족 현상이 보고됐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타이트한 고용시장 상황을 재차 확인을 한 셈입니다. 네, 그리고 연준의 라엘 브레이너드 이사 발언인데요. 네, 향후 1, 2년 동안 점진적인 금리 인상 기조를 지속해야 한다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네, 한 디트로이트에서 연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감세와 또 정부 지출의 확대가 금리 인상을 필요하게 만들었다라면서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 경제와 고용 시장이 지속해서 지금 강해지고 있고 지난 3월과 6월 금리 인상에도 금융 여건이 계속해서 완화적인 상태로 남아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 등이 단기 중립 금리 수준을 끌어올렸을 수도 있다라고 진단을 덧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 비롯해서 외신 쪽에서는요, 미국과 이런 중국이 무역 회담을 재개할 것이다라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장에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상승하고 있다라는 소식 전달드리고요. 또 미국과 지금 중국 모두에 상승 탄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뉴욕 증시는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론 기대감도 있지만 또 불안감도 있는 이러한 부분 속에서 좀 혼조세도 이어갔다라는 소식이고요. 기술주와 반도체주가 한때는 이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없다라는 기관 쪽에 이제 노무라였죠. 이런 발언도 있을 만큼 좀 불안한 모습이긴 했는데 오늘은 좀 이제 반등에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무역전쟁 확산 우려가 지금 커지는 가운데 사태가 만약에 더욱더 심각해지면 미국 증시마저 약세장, 즉 bear market으로 빠질 수 있다라는 골드만삭스의 전망 소식입니다. 지금 이제 관세 부과에 대한 이런 부분을 언급을 하면서요. 내년 S&P 500 지수에 편입된 기업들의 순이익이 성장하지 못할 것이다. 즉 관세의 영향으로 이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아가서 미국이 각국 수입 상품에 전면적으로 10% 관세를 매기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경우에는 이 비용 증가 때문에 기업 순이익이 10% 정도 또 감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무역전쟁 확대가 투자 심리도 해쳐서요, 이 밸류에이션을 끌어내릴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S&P 500 지수가 2230선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고점을 찍었죠. 2914와 비교하면 낙폭이 23%나 됩니다. 이제 금융시장에서는 통상 주가가 고점보다 20% 넘게 하락을 하면 약세장 진입으로 간주합니다. 네, 그리고 워런 버핏이 또 다른 금융위기가 있을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CNBC를 통해서요, 이 금융위기가 재발할 수 있다라면서 탐욕과 질투라는 인간의 본성이 또 다른 거품을 만들 것이다라는 좀 다소 현학적인 이야기를 내놨는데요. 사실 이제 특정 자산이 주목받고 가치가 뛰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요. 사실 이 자산에 대한 이해 때문에 몰리는 것이 아니라 부를 쌓는 것에 대한 질투심 때문에 이렇게 우리도 투자해보자라고 나서면서 이 전염력이 강한 현상으로 번지는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치라고 말을 하면서 이 탐욕 때문에 또 다른 금융위기가 올 것이다라는 발언을 내놨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투자의 귀재 짐 로저스는 달러화가 준비통화 지위를 잃기까지 몇 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지금 빚이 가장 많은 국가인데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는데요. 중국과 이란, 러시아 등이 달러화 입지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면서 이 상황 변화에 따라서 기축통화가 밀려나는 일은 항상 있었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사람들이 지금 현재와 같은 미국의 독주를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달러화 사용을 줄이고 이 달러화를 밀어낼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사람들은 그러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덧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일본 중앙은행이 현행 이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일본의 경제 여건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면서 중앙은행이 다음 주 예정된 금융정책 결정 회의에서 기존 정책 변화를 주지 않을 것 같다라고 예측했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 중앙은행이 이제 18일부터 19일까지 이제 정례 회의를 엽니다. 이 현행 금융정책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서 이 시장 참가자들이 일본은행의 국채 매입에 더 주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일본은행이 지난 7월 회의에서 금융정책의 틀을 강화했기 때문에 이번 달엔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면서요. 일본은행 국채 매입과 수익률 곡선 제어 정책상의 금리, 또 시장에 이런 대화의 변화가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면서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네, 이어서 유가 관련 소식인데요. 네, 유가에 대한 움직임이 오펙의 생산량이 좌우할 것이다라는 또 전망이 나왔습니다. 사실 오펙의 증산뿐만 아니라 또 이제 무역 전쟁으로 인한 수요 감소, 또 미국의 이란 오일 수출 제재, 다양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가 움직임이 오펙의 생산량 때문에 움직일 것이다라는 또 소식도 나왔다는 소식이고요. 또 노박 러시아 에너지부 장관은요, 미국의 무역 전쟁의 또 이란의 제재 이런 것들이 글로벌 원유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가격에 압박을 주고 있다라는 비판을 내놨습니다. 원유 가격 상황이 수요 공급의 균형이나 전반적인 경제 상황뿐만 아니라 무역 전쟁, 또 미국 제재 등 이런 금융 시장에서 볼 수 있는 불확실성에도 오일 시장은 큰 영향을 받는다면서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했습니다. 미국의 이 러시아 및 이란 제재, 그리고 중국을 향한 이런 관세 부과가 숫자로 말하자면 수요 공급으로 결정되는 평소 유가보다 5에서 6달러 정도 더 높아지게 만들 것이다라고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러한 수치는요, 배럴당 90에서 100불 정도까지 오를 수 있다고 내다본 전문가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낮은 수치다라는 소식입니다. 이상 여기까지 오늘 소식 전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양한 소식들 외신 쪽의 소식 다시 한번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절제마스터님과 함께 다뤄볼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의 이슈들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플러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S&P 500 9월물입니다. 미국의 물가 우려 경감 상승 출발을 하면서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조금씩 부담을 떨치고 있는 모습인데요. 첫 번째 이슈로 지수에 대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오일입니다. 10월물이고요. EIA 재고 감소와 허리케인 플로렌스에 대한 상승이 보였었던 어제짝이었습니다. 자, 거기에 미국의 이란 제재가 지속이 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는 가격대가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두 번째 이슈로 오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뉴욕 증시가 미국의 물가 우려에 대한 부분이 경감되면서 상승 출발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앞서서 물가 지표가 상당히 발표가 된 것들이 많죠. 일단 한 가지씩 좀 짚어드리자면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0.2% 역시나 이 예상치보다 하향됐고, 소비자 물가도 일단 2.7%인데 예상치인 2.9보다는 또 하회한 상황입니다. 근원 물가도 2.2%로 2.4%의 예상보다도 또 둔화가 됐는데요. 이런 다양한 물가 지표들이 예상치보다 좀 하회를 하는 상황이 일단 시장에 대해서 부담감을 좀 덜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빠르게 가파르게 또 물가가 상승을 하면은 그에 맞춰서 긴축도 빨리 이뤄질 것이다라는 시장의 부담, 압박이 있을 그런 상황인데, 하지만 조금씩 둔화가 되면서 시장을 조금 더 유연하게 만들어준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외신 쪽에서도 소식 들으셨다시피 일단 터키 리라가 금리 인상을 대폭 또 올리면서 이 신흥국 일단 신흥국 쪽에서 이런 리스크가 다소 완화된 분위기 속에서 달러가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완충제 역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대화 가능성이 조금 더 가능성이 많아졌는데, 특히나 미국 쪽에서 먼저 좀 제안을 했다라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다양한 소식들과 그리고 나스닥 쪽에서 기술주가 어제장에 조금 부진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애플이 신제품을 좀 발표를 하면서 이런 기대감 속에서 다시 한번 좀 탄력을 받은 다양한 관점들이 지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올라오는 상승 여력인 것 같은데요. 좀 많은 이슈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도와드렸고요.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지수 의견을 확인하고 계속해서 전략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S&P와 나스닥 모두 좀 탄력적입니다. 마스터님 들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업이네요. 자, 지금 물가에 대한 부분이 우려가 좀 경감이 됐다. 일단 시장이 좀 부담이 막 쫓아와서 좀 부담이 많이 가속화됐는데 좀 경감이 됐다라고 좀 풀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스터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네, 어제 이어서 어제 양 이틀간의 거의 매도 전략을 좀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결국은 나스닥 기준으로 7,400 라인을 뚫지 못하고 다시 상승으로 올라갔는데, 역시나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어떤 제스처가 어제 가장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미국의 고위 관료가 중국 측에 지금 협상 재개 소식과 또 중국이 이에 대해서 장관급 협상단을 파견하겠다 이런 펀더멘탈적 요소가 결국은 좀 안도감 랠리를 이어지게 만들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주에 대한 낙폭만에도 조금 있었고요. 지금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지금 S&P도 지금 거의 2차 저항선까지 모두 넘어가는 초강세장인데요. 2,900 지금 3포인트의 S&P 기준으로 위치하고 있는데요. 9월물. 결국은 2차 저항선까지 넘어간다면 조금 더 상승폭을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전일장에 대한 부분은 S&P와 나스닥 모두 그 재료가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러니까 좋은 재료가 없었잖아요. 네네. 그러다가 오늘 하루 만에 또 다양한 재료들이 들어와서 어제 새벽에 아무래도 지금 이런 좀 내용이 있었는데요. 결국 저희 신세계 방송 시간 동안에 지속적으로 하방으로 압력이 있었습니다. 매도 압력이 지속적으로 흘러내리고 있었는데 결국은 이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관한 지금 제스처가 나오자마자 상승폭, 하락폭을 모두 다 만회하고 상승으로 돌아섰고 또한 그 전일 보면 미국에 관한 CPI 지표가 좀 기대치보다 낮게 나왔었습니다. 이러면서 또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약간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조금은 늦춰질 수 있겠다 이러면서 달러가 하방 압력까지 덩달아서 받으면서 모든 지수 통화 상품이 지금 상승으로 좀 금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강달러가 꽉 쥐어 있기 때문에 신흥국주 쪽에서 자금 이탈이 상당히 이뤄졌었거든요. 너무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졌었던 부분도 이 글로벌 경제를 좀 압박을 눌렀었던 것 같은데 다행히 또 지표가 좀 살려주는 부분이네요.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와서 조금 더 강달러가 지금 좀 약세되는 모습으로 좀 전환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정말 한 번에 지수가 쭉 갈 수가 없고 한 번씩 이렇게 눌림을 주는 것 같아요. 모든 시장이. 요즘은 가장 관전 포인트가 아무래도 그 정치적 이슈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모두 시청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저께 그렇게 하방 압력이 1%가 넘는 하방 압력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모두 다 만회하고 결국은 올라갔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은 미중 간의 협상에 대한 뭐 중국의 또 장관급 파견 이거 말고는 어떻게 해석이 좀 불분명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역시나 오늘 통화 상품과 또 골드가 상승으로 이끌었던 요인도 결국은 달러 인덱스의 약화. 결국은 이런 정치적 이슈에 지금 현재는 조금 귀를 기울여야 되는 시점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정말 강력한 제스처 하나가 시장을 모두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과 S&P 모두 재료가 현재 살아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포인트 좀 짧게 들어볼게요. S&P는 지금 2,900선이 지지가 되고 있거든요. 네, 매수적인 포인트는 어떨까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조금 내려갈 것 같고요. 지금 만약에 지금 진입을 하신다면 2,896포인트까지는 S&P 기준으로 조금 하락을 할 것으로 지금 신세계 방송 도중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2,900이 무너지면 확실히 2,896 언저리까지는 아무래도 매도 압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은 어떻게 보세요? 나스닥도 아까 포인트를 좀 봤었는데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지금 좀 7,550포인트까지 넘어갔다 좀 흘러내리고 있는데요. 금이 7,565포인트를 넘어가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나스닥도 7,540선까지는 지금 좀 흐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워낙 초반부터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꼬리가 달린 모습이죠. 지금 조금씩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조금 더 눌렸을 때 그때 매수적인 접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는데 S&P는 현재 2,900선이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2,900선이 살짝 이탈이 됐을 때 그때 매수적인 접근과 그리고 나스닥은 7,540선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7,547이거든요. 이 또한 가격대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일장은 반도체 업종의 부진이었고요. 오늘장은 좀 애플이 또 이끌어주고 있는 나스닥의 모습 그리고 지수 안에서 다양한 소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나영께서 지수에 대해서 외신 소식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네, 지금 CNBC 기사 다시 한번 좀 헤드라인 보시면은요, 다우가 150포인트 정도 지금 상승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도 1% 정도 이제 점프업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기술주 애플이 1% 넘게 상승하면서 이에 대한 상승 탄력을 좀 넣었고 또 미중 무역 회담에 대한 기대가 또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플뿐만 아니라 보잉사도 오늘 좀 좋은 소식 보였고요. 또 나스닥도 지금 말씀드린 바와 함께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소비자 물가가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2% 정도 상승을 했죠. 이 시장의 예상보다 좀 덜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상승폭이 좀 둔화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발표와 또 자, 다시 한번 또 이제 CNBC 기사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은 이제 경제 지표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을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실업보험 청구자 수 20만 4천 명 이야기까지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지정학적 우려와 또 무역 전쟁의 이슈가 계속되면서 오히려 경제 지수에 더욱더 이제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연준이 뭐 올해 2번 더 금리를 인상할 것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뭐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면 경제 지표뿐만 아니라 또 오늘의 이제 잔연의 이슈는 이제 중국과 무역 대화를 재개했다는 요청, 또 미국 측에서 먼저 했다는 소식이고, 또 그냥 말뿐이 아니라 이 중국 상무부에서 확인을 했다라고 말하면서 세부 사항을 논의 중이라는 공식 발표를 내놨습니다. 사실 미국이 몇 주 안으로 대화를 재개하자라고 지금 얘기를 했고요. 중국 측의 장관급의 협상단을 파견할 것을 요청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사실 이제 뭐 어느 장소는 상관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미국 측에서 이 트럼프가 어떠한 지금 생각으로 또 이런 제안을 했는지가 주목이 되고 있고, 혹시나 결렬되거나 중간에 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좀 시장에서 초조해하고 있다라는 외신 쪽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드라기 총재의 발언이 있었죠. 이제 언급을 좀 드렸지만 올해 내년 GDP 성장 전망을 좀 하향 이제 발언을 했고요. 이번 회의에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논의는 하지 않았고 이제 인플레 목표 수렴에 좀 지속을 노력을 할 것이다. 또 자산 매입이 종료된다고 해도 인플레이션이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 이제 터키와 뭐 이런 이머징 마켓들의 이런 여파에도 유럽이 건재하다. 사실 유럽의 익스포저에 대한 우려가 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별 이제 염려할 바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역시 이제 연말까지 양적 완화 종료의 출구 전략을 유지할 것이다라는 발언도 함께했습니다. 또 영국의 영란은행 금리 동결 소식도 다시 한번 좀 언급을 드리고요. 또 이제 터키 같은 이제 이머징 마켓들은 이제 금리를 반대로 좀 올렸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625bp 올렸고 이러면서 리라 강세화를 좀 꾀했는데요. 25% 정도 인상했다고 터키 중앙은행이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시장에서 예상했던 건 325bp였기 때문에 대폭 지금 상회했다는 소식인데요. 이 부분이 시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상보다 컸다. 시장에 좋은 신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리라의 신뢰를 줄 수 있어서 다시 매수세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터키와 그 외 이머징 마켓의 게임 체인지가 될 수 있다. 즉 또 다른 국면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터키 경제의 재균형이 기대된다면서 사실 그 길이 험난하겠지만 올바른 정책이 있어서 탈출구가 있다라는 또 기관 쪽들의 이제 호평가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무역 전쟁에 대한 종료를 이제 할 것이냐, 또 다른 국가로 혹은 일본이나 또 다른 국가로 튀는 것은 아닌지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21 쪽에서는 양적 완화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줄여가는 채권 매입을 줄여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최소한의 전략만 남겨주는 출구 전략을 통해서 서서히 좀 마무리를 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또한 또 다시 한번 좀 확인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워낙 터키 리라화가 급격하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은 금리 인상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예상치보다는 더욱더 좀 긴축 정책을 빠르게 이어져서 이런 신흥통화의 국가에 대한 통화가 빠르게 좀 올라올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고요. 거기에 달러 인덱스도 같이 하락하는 상황이 모두 좀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지수에 대해서 살펴드렸고요. 자, 지금 달러 인덱스가 워낙 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유로 FX가 지금 오늘 오랜만에 좀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달러의 하락과 그리고 드라기 총재의 발언까지 추가적으로 이어지면서 지금 오랜만에 유로가 재집중받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1.16910달러까지 단숨에 올라가면서 0.53%인데 마스터님, 지금 유로가 좀 빠르게 나오기 때문에 업앤다운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1.17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더 갈 수 있을 것이다. 네, 저는 확실히 더 갈 수 있다고 그래요? 판단하고 네.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신세계에서 말씀드렸듯이 유로존에 관한 모든 경제 지표들은 좀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오늘 가장 22 통화정책회 회의는 시청자들 모두 아실 것 같고 내용은 결국은 가장 압축해서 표현을 하자면 불확실성의 해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자산 매입이 지금 올해 12월에 종료되고 내년 9월에 뭐 끝날 것이다 이런 것은 모두 다 알고 있는 재료인데 결국은 이것을 드라기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한 번 더 언급을 함으로써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결국은 중기적으로 봤을 때 유로존의 경기는 탄탄하고 물가도 지속적으로 상승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물가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유로존에서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재료로 가야 될 것이고 이런 모든 계획의 흐름이 이어져서 결국은 오늘 불확실성까지 해소까지 그래서 유로존이 상방으로 이끌어가고 있고요. 결국은 지금 뭐 만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9월물 기준으로 결국은 12월물 보더라도 결국 유로존은 지속적으로 조금 강세장을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또 FMC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22가 참 중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장에 좀 베이지북을 통해서 앞으로 FMC 내용을 좀 점쳐볼 수 있었고, 그리고 오늘 22 통화정책회의로 인해서 다시 한번 그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이제 뭐 말씀해 주셨듯이 불확실성이 조금씩 더 굳건하게 없어지는 상황 속에서 제대로 또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상승을 좀 보고 계신다면은 조정 시 매수적인 부분은 어떻게 접근해 볼까요? 오늘 좀 기준으로 먼저 포인트를 좀 드리자면 오늘 9월물인데요. 지금 만약에 접근을 좀 하시고 싶다 하면 좀 보류를 하시고 결국은 지금 달러 인덱스가 살짝 위로 지금 상방으로 지금 캔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 틈에 따라 틈을 이용해서 골드는 하락을 이어갔는데 지금 유로는 굳건히 버티고 있습니다. 이런 요소만 보더라도 역시나 정치적 이슈가 조금 많이 반영되는 모습이고 오늘 접근을 하신다면 1.16700 라인 정도에 오셨을 때 매수 접근을 좀 해보시는 게 결국은 좀 유효한 접근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1.16910이거든요. 그렇다면 좀 더 내려온 1.167 라인에서 7라인에서 조정 시 매수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유로존 쪽에서는 왜냐하면은 이 전에 불확실성이 있었던 게 워낙 유로존 안에서도 경기 자체가 좀 엇갈렸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종점을 찍어줬다라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닌가 싶은데. 결국은 투자자들이 가장 지금 견제를 하는 것은 이런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이냐 아니면 해소될 것이냐 이런 초점적인 부분인데요. 결국은 이 불확실성을 해소해줬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여러 상품의 개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트럼프가 좀 욕심꾸러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수는 미증시는 올라가길 바라고 크루드 오일은 또 하락으로 내려가길 원하고 달러는 또 약세를 원하는 여러 가지 결국은 경제 논리를 어긋나는 자기 마음대로의 전략을 좀 원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런 것들이 지금 유로존과도 마저 떨어지면서 달러 인덱스 하방 압력, 유로존의 정치적 이슈 봉합 그리고 지금 불확실성 해소 또 유로존의 탄탄한 경기 지표까지 아울러져서 결국은 유로존은 또 달러 인덱스가 조종세를 이용하는 측면을 통해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거기에 드라기 총재가 터키 사태와 RN에 대한 여파가 또 크지 않다라고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 전까지 신흥국 통화의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영향받을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들 좀 불안해했거든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좀 잠식하는 말을 해줬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정책과 또 같이 좀 맞물려서 일단 유로존 쪽에서는 좀 긍정적인 신호로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유로에 대해서는 지금 가격대가 좀 올라왔기 때문에 살짝 후퇴가 됐을 때 그때 매수적인 접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슈로 저희가 짚어드렸던 오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원유 재고 발표 저희 신세계와 함께 하셨을 텐데요. 재고 발표도 함께 만나보셨고요. 재고가 꽤 감소를 했지만 일단 가솔린 쪽에서의 재고가 증가를 한 상황을 확인했는데요. 크루드 오일 지금은 2% 넘게 급락을 하네요. 68.66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오일 관련된 속보 두 가지 전달을 해드리고 마스터님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8월 오펙의 일일 42만 배럴 증산할 것이다라는 속보도 들려오는데 원유 공급 부족 우려가 좀 완화될 전망이다. 그리고 IEA입니다. EI 쪽이 아니라 IEA 쪽에서 오펙 생산 증가분이 이란의 감소분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일단 공급 쪽에서가 이제 좀 괜찮을 것이다. 뭐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는 상황 속에서 가격대가 지금 어제 튀어 올랐던 가격에서 조금 조정이 되는가 네, 그런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업앤다운 확인하고 구체적인 포지션 전략 해볼게요. 발선이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역시나 다운. 그렇다면 말씀해 주셨던 조정에 대한 이 의미가 더 크지 않나 싶은데요. 네, 한 세 가지 정도 사이를 좀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크루드 오일 실물에 관해서는 결국은 만기일이 한 5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요. 결국은 만기일이 도래할 때마다 차익 실현 매도 물량 출현과 또한 지금 세계 시장의 수요가 굳건하지만 결국은 이 수요 시장을 공급분으로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는 오페크에 대한 또 이런 발언까지 합쳐져서 결국은 지금 오늘 매도 물량이 출혈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어제 상승분은 71불 초반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은 고점 캡 부분을 찍고 달러 인덱스가 내리지만 비록 크루드 오일은 올라가지 못하는 이런 장세를 연출하고 있고 단지 지금 하방 언저리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68.60 라인은 강력하게 지지해 줘야 되는 라인입니다. 만약에 68점 지금 66 라인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68.60 라인 무너진다면 다음 하락폭은 68.20까지 내릴 수 있는 금일 데일리 기준은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장의 상승세를 71달러까지 보셨는데, 어제 그 포지션도 아주, 선방하셨고요. 지금의 가격대도 지금 매도적으로 보시는 상황 속에서 2% 넘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68.65인데, 지금 좀, 또 급락을 한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또 포지션이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현 시간 11시 35분인데요. 지금 시간부로는 크루드 오일은 접근은 좀 어렵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을 이미 좀 나왔다. 드리고 싶고요. 결국은 지금 크루드 오일에 관해서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 지금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강력한 지지대가 있는데 결국은 68.60 라인입니다. 근데 금일 제가 판단했을 때 68.60 라인이 조금 무너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가장 포인트는 68.80에서 68.90 라인에 위치했을 때 매도를 좀 잡는 것이 69불로 컷을 잡고 접근하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인데 결국은 늘 시장의 흐름이 원하는 만큼 도움은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 오늘은 지속적으로 좀 하락 압력을 이어갈 것이다. 그래서 매수 접근을 피하셔라 이렇게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확실히 또 매수적인 접근을 또 지향을 하셔야겠네요. 포지션 쪽으로는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하시고 들어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68.60 80, 90. 일단 68라인 중후반에서의 좀 올라왔을 때 그때 매도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뭐 달러와 또 오일에 대해서 서로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달러의 또 하락이 오일까지도 또 추가적으로 함께 또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외신 쪽의 소식, 오일 소식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나영 캐스터 지금 급락이 나오고 있는 크루드 오일인데요. 소식 전해주실까요? 네, 화면을 좀 더 키우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일 가격이 이제 4개월간의 이런 고점에서 좀 빠지면서 이 경제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일 가격 변동이 계속해서 심한데요. 이머징 마켓의 위기, 또 무역 분쟁에 대한 이슈가 이제 공급이 타이트해지면서 또 수요를 짓누르고 또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이어져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IEA에서도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일의 수요가 하지만 오일 수요가 이제 1억 배럴 정도로 이제 증가할 것 같다라고 곧 도달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세계 경제 리스크는 커지고 있고 또 오일 시장도 계속해서 긴축을 향해 가고 있지만 수요 자체가 1억 배럴 정도를 이제 경신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상황이 점점 긴축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이제 월간 보고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2019년으로 갈수록 이제 앞으로 이제 전망되는 위험이란 이제 몇몇 주요한 이머징 마켓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달러 대비 통화 이제 절하를 시도를 하면서 이 부분이 이제 에너지 수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만들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놨고요. 그리고 이제 무역 분쟁이 계속해서 위험이 증가하는 것도 당연히 이제 큰 우려 사항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무역 회담이 지금 재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또 확실한 부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발언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한편 이제 관세 부분 이야기를 하면서 어찌됐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전망은 계속해서 공급에 대한 긴축이
더욱더 심화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뭐 $80 브렌트유 상회를 하기도 했고요. 5월 이후 처음으로 이제 수요일 날 기록을 했는데 미국에 대한 이제 5일 제재 계속해서 심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미국의 지금 사실 이제 $70 정도 역시 지금 원유 재고에 관련된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실 IEA에서는요, 뭐 이제 공급에 대한 긴축 부분이 시장에 이제 가격적인 압박을 넣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브렌트유의 가격의 범위를 70에서 $80 사이에서 조정받을 것이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가 530만 배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서 총 3억 900만 62억 달러가 나타났고요. 또 가장 2015년 2월 이래로 지금 최저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미국의 지금 생산도요 10만 배럴 좀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이유는 이제 송유관에 대한 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좀 중국과의 회담뿐만 아니라 이제 이란 제재에 대해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관심을 가질 것으로 외신 쪽에서 전망되는 만큼 오일 가격 부분 변동에 좀 더 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가격대에 대해서 수요 공급의 그 접점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양쪽에서 새로운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오일은 $68.53 52까지 떨어지면서 2.53%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빠르게 갔는데 질문들 접수가 됐거든요. 질문 빠르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끝자리 5593님입니다. 오펙 증산량이 이란 제재 제한분을 상쇄한다면 오일은 장기로 하락이 아닐까요? 어디까지 급락할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어요. 증산량이 이란 제재 제한분을 상쇄한다면 장기 하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버스터님? 네, 장기 하락으로는 좀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간다. 지속적으로 아무래도 수요 공급에 대한 부분은 좀 굳건할 것 같고요. 결국은 여러 가지 짧은 신세계 방송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결국은 이런 흐름을 좀 주시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늘 말씀드리지만 원자재 상승은 물가 상승을 가져오고 그 물가 상승에 대해서 결국은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의 효과를 가져와야 됩니다. 근데 트럼프가 바라는 것은 증시는 올라가고 달러는 하방으로 원자재 가격도 내려가는 아주 경제 흐름이 전혀 맞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루드 오일이 강력하게 수요 공급이 많아지고 상승 쪽으로 올라갈 때마다 미국에서 비축률을 풀고 결국은 오페크에 압력을 가하고 결국은 하방 압력으로 이끌고 있는데요. 결국은 추세가 좀 바뀌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67불이 크루드 오일 10월물 기준으로 깨지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67불이 깨질 것은 좀 어렵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기 하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67는 좀 깨기가 어렵다. 알겠습니다. 자, 오일 매매하시는 분들은 뭐 단기적인 가격대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함께 좀 바라보시길 바라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유튜브에 남겨주신 의견인데 오늘 정말 달러 이야기 정말 중요하고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달러 인덱스 지금 하락 중인데 95.50에 매수 3계약 손실 중입니다. 혹시나 달러가 상승 여력이 있을까요? 라고 일단 물어보셨는데요. 바닥이 5.50이면 상당히 포인트가 조금 높으신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제 또 9월물 만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좀 고민이 되시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지금 매매를 하신 게 시청자분께서 아니신 것 같고 이거는 오늘 95.50을 아무리 좀 끌고 가도 도달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결국은 상승폭이 지금 개발하기 크게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어느 정도 지금 붙어주는 모습인데요. 많이 올라와도 95불을 다시 좀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좀 올라왔을 때 손실 구간을 줄이는 쪽으로 전략을 짜시는 게 올바른 모습일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세계약이기 때문에 다계약이지 않을까. 다계약으로 좀 효율성 있게 이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짚어주신다면. 네, 이 결국은 손실이 지금 좀
뭐 비속어일 수도 있겠는데요. 방송 중 물렸을 때도 잘 탈출하는 손실을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 중에 그렇죠. 하나인데요. 지금 장대 음봉이 지금 출현했었기 때문에 결국은 올라올 수 있는 폭의 1차적인 포인트는 94.800 라인. 94.80이요?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라인은 94.915 라인인데요. 결국은 이 정도 왔을 때 9월물 기준입니다. 지금 현재 달러 인덱스 보시는 네. 게 결국은 조금 손절을 치시고 결국은 늘 손실이든 수익이든 좀 아쉬움이 남기 마련입니다. 결국은 하지만 결국은 큰 손실에서 약손실로 줄였다는데 조금 뭐 편안함을 좀 느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초반에 떨어졌었던 그 라인보다는 조금씩 올라오잖아요. 이 올라오는 붙어가는 그 기회를 좀 살려라.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세 계약이면은 94.80과 94.91 이 세 계약 중에 두 계약에 대해서 먼저 좀 올라오는 대로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까요? 3계약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올라왔을 때 아까 1차 포인트를 좀 드렸었는데 네. 1차 포인트에 붙었을 때 하나 좀 청산을 하시고 네. 조금 더 상승폭이 왔을 때 또 청산을 하시고 만약에 94.800을 찍었는데 결국 더 이상 상승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결국 손실을 치는 게 결국은 큰 손실을 막는 예방길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9월 만기가 뭐 코앞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 손실분을 가지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가 가장 포인트였던 것 같은데요. 올라올 시 이 세 계약이기 때문에 한 계약씩 또 빠르게 좀 손절을 하시는 게 현명하다라는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일단 뭐 문자가 또 오고 있는데, 끝자리 4494님의 질문이고요. 결국 5일은 태풍 때문에 오른 건 다 반납하는 것 같습니다. 마스터님 매도 의견 감사합니다라고, 네, 리뷰 문자네요. 네. 네. 하루 오르고 하루 반납했기 때문에, 네, 그 의견에 대해서. 늘 뭐 짧은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기가 뭐 어렵고요. 늘 네. 개인 사정이 있어서 뭐 설경제에 있는 샘플러스를 조금 쉬었었는데요. 결국 네. 샘플러스를 다시 재개할 생각이 오시면 장기적인 교육 포인트나 여러 가지 전략에 대해서 받으실 수 있으니까 한번 방문을 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고 크루드 오일은 뭐 결국 태풍 때문에 올랐다. 이것도 맞는 의견이고요. 이란 네. 제재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결국은 오늘 오페크의 제스처가 크루드 오일을 가장 하방 압력으로 내린 펀더멘탈적 요소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지수에 대해서 초반보다는 상승 여력이 좀 떨어졌는데 제가 가장 위에 있는 뉴스를 좀 읽는데 월스트리트 보도가 좀 잘못됐다. 중국과 무역 합의에 압박이 없었다라고 트럼프가 좀 말을 하는데요. 지금 미국이 먼저 좀 손 내밀었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적이 없고 오히려 중국 쪽에서 우리와 합의하기 위해서 좀 압박을 느낀 듯 약간 이런 네. 그 제스처가 한 번씩 나올 때마다 결국은 아까도 조금 네. 오늘 S&P랑 나스닥은 지금 신세계 기준 포인트로 조금 하방 압력을 말씀드렸는데요. 결국 S&P도 2,896을 찍었고 네. 나스닥도 7,532까지 내렸습니다. 결국은 이런 정치적 이슈에 관해서 가장 지금 신경을 좀 쓰셔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트럼프와 중국의 좀 언변에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는가 말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투자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밀당 속에서 무역 협상에 일비하지 말 것이라고 네, 투자자들 계속적으로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뭐 절제 마스터님과 함께했는데요. 네, 짧게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실까요? 아무래도 3일 연속으로 방송을 좀 하다 네. 보니까요. 시청자들에게 데일리 매매 기준으로 또 장기 포인트로도 좀 말씀을 드리기 좀 접근이 용이한 것 같고요. 다음 주에도 아무래도 3일 지금 연속 방송 예정돼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나은 캐스터도 마지막 소식 함께 할게요. 네, 미국이 지금 북한과 관련된 이제 러시아와 또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좀 제재를 부과했다는 소식입니다. 당연히 이제 핵 프로그램에 대한 지지를 보인 기업들에 대한 제재라고 이 로이터 속보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김정은의 서한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맙다. 굉장히 호의적인 태도를 나타내는데요. 그만큼 또 비핵화에 관련된 의지도 더욱더 강경하게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김정은과의 이러한 우호적인 관계는 다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일환이고 또 그 외적으로는 더욱더 강하게 이를 추진할 것이다라는 외신 쪽 의견도 나왔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신세계 1시간 동안 다양한 소식들을 함께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 고지 도와드릴게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